안녕 여러분들, 저는 샤딘. 글로벌 경제 외국 기사 리포트를 해석해드리고 의견도 나눠드릴 텐데 유익하게 참고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은 바로 우리가 부동산 관련된 얘기를 해볼 건데, 왜냐하면 지금 중국에서 부동산 문제를 직면하고 있거든. 그거는 왜 중요하냐면은 여기 부동산이 문제가 생기면은 주식시장까지를 영향을 미치잖아. 그래서 그만큼 이거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고, 근데 이거를 읽어보면서 이제 한국 그 부동산 시장도 그런 문제가 있나? 지금 부동산이 어떠한가를 그냥 생각해 보면서 추가적으로 참고해서 다른 기사도 봤는데, 한국 부동산 관련된 기사 봤는데, 오늘은 그래서 우선은 중국 부동산 문제를 한번 살펴보고, 해결 아니고 살펴보면서 그 다음에는 한국 관련된 부동산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서 마지막으로 이 두 개 시장을 한국, 중국을 비교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합시다. 요거를 보면 작년에 나온 기사잖아. 작년 12월에 나온데 여기서는 Chinese top officials, 다른 나라의 그 지도자들은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은 얘네들이 이제 이거 펜이 꺼버렸어. 이제 중국의 최고 지도자들은 뭘 내년에 집중하겠다고 약속해줬냐면은 economic growth에 그 경제적 그런 성장기 관련된 일을 집중을 해서 약속을 해줬는데, 그게 왜냐면은 중국이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 그 하나는 소비 지출 부진이고, 또 그게뿐만 아니라 또 더 세계가 있는데 부동산 시장이 더 넓은 경제, 그리고 금융시장, 소비자 신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 작년에 이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올해 나온 기사를 보면은 이거였나? 이 기사인데 이거는 바로 오늘 나온 기사거든. 이제 올해가 됐잖아요. 얘네들이 23년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런 이런저런 일을 하겠다고 약속을 해줬는데, 이번에는 그 올해가 됐으니까 중국이 경제를 지원하고 투자자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지 기사를 보면서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미저먼트가 뭐냐면은 이거는 최근부터 시작할 건데, 최근에는 1월 28일에 나왔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Securities Lending Restrictions, 증권 대여 제한을 하는 건데, 자세히 얘기하면은 그 부양을 하려고 공매도를 위한 특정 주 대출을 중단한다. 그거 말하는 거지. 그 다음은 그 하루 전지, 그 1월 27일에 real estate easing이라는 방법인데,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부동산 완화는 뭐냐면은 이제 정저우와 같은 뭐 큰 도시에서는 가격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주택 구입 규제를 완화했다. 언제부터? November. 11월이 되겠지? 11월부터. 다음 26일. Aid for Developers인데 개발자를 위한 지원이고, 이거를 어떻게 계획하냐면은 그 주택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을 늘리고, 그리고 은행계 개발자 지원을 주거하는 계획이 있다는 거야. 이제 24일 조치는 RR cut. 여기 RR은 뭐냐면은 적립금 의무 비율을 이렇게 커팅하고 줄이고, property loans more. 무슨 뜻이냐면은 부동산 대출. 이걸 좀 더 그 설명을 하면은 중앙은행은 개발자를 위해 상업용 그 부동산 대출의 사용을 확대한다는 말이야. 23일 조치는 Stock Rescue Package, 주식 구제 패키지인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주식 매수 자금, 그리고 주식 시장 안정을 위해 자금 배정 같은 거를 검토하는 거야. 그리고
19일 Signs of State Buying 국경 매입 징후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The aggregate turnover in some of the country's top exchange traded funds 그 일반적으로 국가 지도의 매수 조짐을 관절하는 국내 재고 성장 지수 펀드는 걔네들 중 일부의 총 거래액은 여태까지 세 번째로 큰 주간 종액에도 도달했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데, 그리고 국가대표가 버블, 그 거품 붕괴 속에서 매도세를 강세하려던 2015년에 년 이후에 최대치를 쳤다는 말을 알려주는 거야. 16일 Special Bond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특별 채권을 뜻하는 거고 China is considering 1 trillion yuan 이거는 중국은 전략 프로젝트를 위해 1조 1조 위한 규모의 특별 국제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을 얘기하는 건데 그리고 그 프로젝트들이 어떤 프로젝트냐면은 여기가 나와 있어요. 그 식품, 에너지, 그리고 스플라이는 공급망, 그리고 도시화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얘기하는 거야. 드디어 5일 마지막인데 렌털 하우싱, 임대주택 지원. 여기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PBOC 그리고 NFRA가 어떻게 얘기를 발표했냐면은 얘네들이 임대주택 시장 발전을 위해 재정 지원에 관한 지침을 발표했다는 거야. 예를 들어 여기에서는 은행기 개발자에게 대출을 제공하든가 뭐 그런 정책도 있고 또 산업지역, 특정 농촌 조직 그리고 회사, 장기 임대를 위한 새 주택을 짓거나 해당 목적을 위해 기존 시설을 개조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다른 기사를 보면은 그 중국 중앙은행이 부동산 개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유동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조치들을 그렇게 발표했잖아요. 이제 여기서는 보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냐면은 결과적으로는 그 중국 부동산 주가는 급등했다는 거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발표하고 나서는 China's property stocks jumped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한국도 부동산이 어떤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지도 정부가 어떤 조치를 발표했는지에 관련된 얘기를 궁금해가지고 다시 그거를 추가적으로 봤다고 했잖아요. 여기서는 보면은 22년에는 저당 금리가 갑자기 올라가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그 돈을 내고 털집을 사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거래가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부동산 거래가 떨어지면서 이제 전국적으로 아파트의 가격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면서 결과적으로는 부동산 거래가 떨어졌다는 말이야. 이거는 2022년에. 그래서 2023년 9월에 여기서 보이면은 국내 부동산 그 시장기 소비자 심리 지수가 여기서 요 정도 108.6포인트로 전월 보다가 이렇게 다시 어디야? 다시 이렇게 소폭 상승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2022년에는 얘네들 여기서 78로 감소했지만 또 이때부터는 점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증거하고 있다는 말이지. 그래서 이제 한국 조치를 이해하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 기사를 봤잖아. 한국은 작년부터 이때까지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올라갔는지 조치가 뭐냐를 한번 살펴보면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그 한국은 그 불만과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규제 조정과 주택 공급 증가에
중점을 두고, 그리고 중국은 어떻게 했잖아요. 어떻게 했어? 아까 얘기를 했는데, 중국은 이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 기사를 동시에 읽어보면서 살펴봤잖아. 이거를 읽어보면서 그 한국 반면에는 중국은 경제 성장과 부동산 시장의 광범위한 변화를 전략적으로 다루고 이를 전반적인 경제 안정의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는 거를 여기서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제 양국 그리고 중국 이 두 나라가 양국이 부동산 부문의 과제에 대응하고 있는데 접근 방식이 다르잖아요. 이거 차이점은 뭐냐면은 중국의 접근 방식은 보다 광범위한 경제적 목표를 포괄하는 보다 경제적인 것으로 보인다는 반면에 한국의 전략은 규제 조정이랑 주택 강용성 증가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오늘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장 큰 경제를 가지고 있는 중국, 걔네들이 부동산 시장이 직면하는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 추가적으로 한국도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어떠는지 작년부터 이때까지는 어떤 그 조치를 따라하면서 이거를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마무리를 하면서 얘네들을 비교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부동산을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 주식에도 영향을 미치잖아. 그래서 그런 점에서 중요성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이번 기사를 가지고 살펴봤는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그리고 구독, 좋아요 여기까지 유익하게 보셨다면 눌러주고 다음부터 다양한 영상과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